안녕하세요. 김유갑의 경제부동산입니다. 더 좋은 방송을 하도록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부탁드립니다. 속보, 대출 중단 난리 났다. 담보대출, 전세, 신용 올스톱. 그동안 특례보금자리, 50년 주담대, 디딤돌 등 한시적으로 그쳤던 대출 중단이 주담대와 전세, 신용과 집단대출까지 전격적으로 확산되는 추세입니다. 특히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은 가계부채가 급증하자 일부 한도 축소 및 정적 대출 중단을 단행하고 있습니다. 대출이 중단되면 집값이 하락하고 미분양이 증가하면서 무주택자에게 유리한 환경이 조성됩니다. 2021년 집값 급등기처럼 파상적 대출 중단으로 이어질지 주목이 됩니다. 유료 상담은 010-2616-6276 제가 직접 매수 타이밍과 입지를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전화 주십시오. 대출 중단 난리 났다. 신한 우리은행 올스톱. 자, 지금 대출 스탑해서 쫙 늘어섰죠? 가계대출 계속 늘자 은행권 대출 중단. 자, 볼까요? 헤드라인 뉴스. 가계대출 계속 늘자 은행권 일부 상품 한도 줄이거나 대출 중단. 노골적이죠? 연합뉴스에서. 자, 이제 이 대출 중단 선두에 선 게 지금 신한은행 그리고 우리은행. 또 이전의 사례까지 한번 짚어보도록 할까요? 자, 신한은행 12월부터 다주택 주택담보대출을 최대 2억. 그전에는 뭐 5억이든 얼마든 DSR만 허용된다면 다 해주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되더라도 최대 2억까지밖에 안 해줍니다. 그리고 빌라, 다세대, 아파텔, 주거용 오피스텔이죠. 이거 MCI, MCG를 아예 중단시켜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전세, 신용, 분양의 경우는 이제 집단대출이라고 하죠. 이거 중단을 확대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점진적으로 이거 확대할 지금 예정이에요. 지금 현재 일부 들어갔잖아요. 자, 그 다음에 우리은행 주택담보, 전세, 신용대출의 기준점을 강화했어요. 사실상 중단하고 맞먹는 거예요. 물론 이제 6억 미만, 5억 미만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안 그런데 주로 고가 위주로 아직은 많이 적용이 되죠. 12월부터 다주택 주택담보 최대 2억밖에 역시 안 됩니다. 똑같네요. 신한은행하고. 그리고 가계대출 증가 속도 늦추기 위해서 계속 변경을 하고 강화를 한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가계대출 때문에. 자,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이 선두에 서서 주택담보대출 상품별 아예 한도를 줄이거나 대출을 중단했네요. 그럼 이번에는 이전 사례가 어떤 사례가 있었느냐? 여러분들 크게 대출이 아주 큰 게 4개가 있어요. 자, 주택담보대출, 전세대출, 그 다음에 신용대출, 분양의 집단대출 있죠. 중도금 집단대출. 이게 바로 가장 큰 4가지예요. 여기 보시면 전세대출 중단, 가계대출 총량제를 도입해가지고 한도를 소진했다는 측면에서 전세대출을 안 해줘 버렸어요. 아예. 그 다음에 두 번째, 담보대출 중단. 이거 이제 문재인 정부 때 얘기예요. 여기는. 자, 금액별 전격 대출 중단. 그러니까 금액 상한선을 정하거나 또는 어떤 상황별 주택담보대출을 아예 중단시켰습니다. 그리고 신용, 집단대출 중단, 분양 또는 사업장에서도 집단대출을 많이 받잖아요. 자, 이걸 아예 중단시켰습니다. 이처럼 지금 과거에 전격, 또 최근에는요, 영국, 유럽의 선진국들이 대출을 전격적으로 중단하는, 주담대를 중단하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여기 보시면, 자, 은행별 대출 중단 조치, 가계신용연체율 추이, 자, NH농협 신규 주택담보대출 11월 말까지 중단, 우리은행 전세대출 중단, SC 제일은행 일부 주택담보대출 중단, 농협중앙위 농축협 집단대출 중단, 카카오뱅크 신용대출 한도 축소 검토. 여기 보시면 가계 신용 추이가 보면 계속 늘어난다고 이렇게 얘기해 줬잖아요. 1875 정말 많이 늘어났네요. 그 다음에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PF 연체율, PF 연체율이 지금 증권, 저축, 여신 정말 너무 끔찍할 정도로 심각하죠. 자, 이번에는 그렇다면 대출이 중단된다, 뭐 전격이 됐든 일부가 됐든 어떤 효과를 가져오고 어떤 부작용이 생길까요? 자, 대출 중단 효과, 집값 급락. 근데 왜 뉴스에서는 막 이게 시끌시끌 걱정 안 하냐면 혼란스럽기 때문에 그래요. 자,
최대한도로 이런 것들은 조용히 하면 넘어갈 거예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집을 사려고 하거나 대출을 받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주 전부 아닙니까?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죠. 가계비 눈덩이 커지자 대출 문턱 높이는 은행들. 자, 집값 하락. 먼저 대출 중단 효과로 첫 번째 집값 하락을 가져올 수 있어요. 두 번째, 금융 안정을 가져옵니다. 효과가 중단했을 때 효과가 중단했을 때의 부작용보다는 좀 더 큰 것 같아요. 부작용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집값 하락, 수요가 감소되죠. 아무래도 대출을 많이 안 해주고 하기 때문에 집을 살려고 하는 사람이 아예 그냥 에이 나중에 사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돼요. 대출 중단, 가산금리, 스트레스 DSR 이거 적용한다고 하죠. 이제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대출을 많이 받지 못하고 일정 부분 대출 중단 효과도 가져옵니다. 두 번째, 집값 하락. 당연히 집값 하락이 돼요. 대출을 중단하면. 또는 일부 축소만 해도 매물 증가, 거래 감소로 집값 하락. 매물은 증가하는데 수요자가 달라붙지를 못해요. 대출 제한 때문에. 그러면 거래가 감소되면서 집값이 떨어지겠죠. 자, 미분양 증가, 집값 하락과 집값이 하락하고 있는데 거기에 집단대출, 중도금 대출을 한 개를 둬버리면요. 미분양이 증가할 수밖에 없어요. 왜? 또 분양 경쟁력도 낮아지겠죠. 그 다음에 금융 안정, 가계 기업 안정, 부채 감소로 건전성이 강화되겠죠. 지금까지 왜 은행권이 후들후들 합니까? 당연히 막 빚내고 능력도 안 되는 개인, 기업들에 대해서 막 돈을 지르고 받지도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꼴이 된 거죠. 은행 부실 감소, 1, 2금융권 부채가 다 줄어들고 연체율도 감소되겠죠. 경제가 활력을 띱니다. 왜? 연체율, 다중채무자 이게 개선되게 되면요. 처음에는 후유증이 있을지 몰라도 결국은 자 생산, 소비, 투자 쪽에서 활력을 찾게 되고 성장률, 경제 성장률도 증가합니다. 그런데 부작용도 있어요. 실수요 서민들이 피해를 보겠죠. 대출이 필요한 서민들 손실을 봅니다. 또 시장 질서의 역행, 한시적이라면 이해가지만 지속적으로 한다면 이게 자본주의, 민주주의 사회에서 이게 뭐합니까 이게? 시장 질서의 역행, 지나친 대출 중단은 부작용도 양산하고 자 가계 기업들 파산이 속출될 거예요. 물론 골마 터질 건 터져야겠지만 그래도 충분히 살아날 수 있는 기업들조차도 파산하겠죠. 대출 중단으로 인한 피해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가계대출 중단 과정 한 번에 세게 가진 않아요. 아까 지금 신한은행, 우리은행이 점점 강도를 높이고 있는데 자, 어떤 상황으로 가느냐. 우리 신한은행도 가계대출처기 일부 대출 중단이라고 했는데 자 1단계 상품 먼저 중단하겠죠. 대출 상품. 두 번째 2단계 DSR을 강화합니다. 마지막 3단계 이제 전면 대출 중단을 하는 거예요. 1단계 50년 만기 주담대 제한했잖아요. 이제 40년 만기도 확대 중입니다. 중단. 특례보금자리 일반형 중단됐고 폐지 수순으로 받고 있죠. 자, 디딤돌 대출 아예 공급이 소진됐다는 이유로 판매 중단. 자, 2단계 DSR 강화, 변동금리 스트레스 DSR. 사실상 이거는 대출 제한을 가져오는 효과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가산금리가 부과되죠. DSR 예외 규정을 축소시켰습니다. 그동안에 DSR 예외 규정을 해가지고 편법 DSR 많이 빠져나갔죠. 특히 전세대출이라든가 6억 미만 아파트라든가. 근데 앞으로 이제 전세대출, 6억 미만 또는 집단대출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DSR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요. 자, DSR 강화, 1억 이상 DSR 40%로 제한한다. 그리고 확대한다. 3단계 이제 아예 대출 중단입니다. 가계부채가 계속 늘어나게 되면 주담대 30% 이내의 한도로 지금 최대 70%까지인데 30% 이내로 아니면 아예 스톱할 수도 있어요. 자, 두 번째 DSR 대폭 확대. 사실상 부동산 대출 중단을 의미하는 거죠. 고가 아파트 대출 중단 12억 15억 이상 여기서부터 점점점 이제 중단이 낮아지겠죠. 이게 가계부채가 계속 늘어나게 되면 경제 위기, 금융위기가 터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 입장에서도 현재 대출 중단 현황, 은행서 중도금 대출을 못 해준대요. 건설사들 초비상. 이미 지금 지속되고 있는 것들 몇 가지 보자면 자, 은행은
은행 중단, 연체율 급증, 기업과 개인 대상으로 신용을 강화해가지고 그 안에 못 들어온 사람들은 대출 안 해주는 거예요. 2분기 요주의 여신 8조 3천억 17%나 급증했잖아요. K뱅크 저신용자 9개월 연속 대출 중단. K뱅크는 아예 대출 안 해주고 있습니다. 저신용자에 대해서. 상호금융, 새마을금고, 농협수협, 저축은행, 캐피탈 이런 데 지금 무너지기 직전인 이 금융권들은요. 자, 이제 자체 강구책을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자, 특히 새마을금고, 건설, 공동집단대출을 상당 부분 중단시켰고, 농협수협, 유동성, 리스크 관리가 큰 곳들은 아예 그냥 대출 안 해줘 버리고 있어요. 저축은행, 캐피탈, PF대출, 저신용자 서서히 중단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축은행은 PF대출이 문제거든요. 중단 피해, 이로 인한 피해도 있죠. 자, 미분양, 미입주, 중소건설사, 시행사는 부도나버립니다. 대구, 울산 지방, 특히 경상도 쪽에 지금 미분양이 많은데 이쪽 분양자들이 피해를 볼 수도 있어요. 자영업, 다중채무자들 720조나 되는데 약 70%가 12월 달에 위기를 맞을 것으로 예상이 돼요. 그런데 이게 계속 지금 이렇게 중단되게 되면 이 사람들 사채밖에 더 쓸 곳이 없잖아요. 이제 IMF 한국 위기 오죽하면 이제 해외 기관에서도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라든가 민간부채, 기업부채 이거 민간부채에 대해서 상당히 경고를 하고 있어요. IMF 올해 한국 물가 상승률 3.6%로 상향 조정. 물가는 상향, 성장률은 제자리. 물가 2023년 물가 3.6%, 24년 2.4%로 상향 조정. 즉 무슨 말이냐? 지금 미국은 물가가 뚝 떨어지는데 우리나라는 물가가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물가 안정 위하여 고금리 상당히 지속해라 이렇게 우리한테 경고장을 날렸습니다. 섣부른 통화 완화 정책을 하다 보면 가계부채가 심각해진다. 그러니까 이걸 지양해라. 자, 경제 성장 2023년 경제 성장률 1.4%, 내년은 2.2%로 전망을 합니다. 자, 중장기적 4.0까지 이제 개선하려면 상당히 우리가 구조조정을 심각하게 해야겠죠. 그리고 중국 변수도 좀 있습니다. 자, 위기 요인은 가계 기업 부채가 가장 크고 PF 대출, 연체율 이런 것들이 문제가 돼요. 경제 성장에서 잠재 성장률이라고 있는데 잠재 성장률을 반드시 제고해야 한다. 특히 잠재 성장률은 이제 저출산 이런 거하고 관련됐어요. 인구 구조하고 아주 심각합니다. 생산 인구도 감소되고 있고 저출산, 고령화에다가 1인 가구만 아예 드립다 증가하고 있죠. 고용 관련, 고용 형태, 시간, 임금 구조 이거를 개선하자. 구조 개혁, 위험 요인 다수 사전 제거 이렇게 하게 되면 한국 경제가 위기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 한국 금융이 무너지고 있다. 금융권 폭탄. 간단하게 정리하면 금융부실, 중국 환율 경제, 2금융권 연체율, 1금융권 가계부채, 정부의 세수 부족 이 네 가지를 정리할 수 있고 대출 중단, 원인 부채하고 연체율 때문에 현재 디딤돌, BF 등 대출 중단이 상당히 많죠. 보금자리 50년 만기까지 심각. 이제 아까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이 대출 중단을 확대하듯이 모든 대출로 중단. 지금은 아직은 완벽하게 대출 중단이 아니에요. 이 시작 단계로 다시 처음으로 접어들었다는 데 의미가 있어요. 예적금 위기, 만기 예금 위험하고 9월 11월 초고금리, 2금융권 악화 상당히 지금 안 좋죠. 연체 손실 최대. 그러다 보니까 IMF가 경고했었잖아요. 규제 완화 재검토하고 부동산 부채 급증하는데 이걸 빨리 구조조정으로 해결하고 가계부채 붕괴 위험을 막아야 하고 경제위기 신호 이게 고조되는 상황에서 연체율이나 PF 대출에 신경 써라. 자, 이제 금융권 위기 세 가지를 한번 정리하면 제2 금융권 기업 연체율 급등 하반기 부실 현실화. 자, 금리 동결 우리가 왜 좀 힘들었냐면 금리 동결을 계속 이어가서 그래요. 기준금리가 지금 아직도 3.5. 자, 거의 7위 연속 동결했죠. 미국은 지금 5.5인데 우리하고 2%나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경기 금융 불안, 그다음에 경제 불확실성, IT 반등 시기라든가 선진국, 중국 어떤 침체, 특히 중국이 지금 침체가 심각한데 언제 회복이 될지, 금융 불안, 은행, 증권, 보험 이게 부도나기도 하고 해외 은행이 부도는데 또 부도 위험성이 지금 우리 뉴스에 안 나와서 그렇지 지금 부도 계속 나고 있어요. 조그마한 것들 지방은행 중심으로 그게 어떻게 안정화될 것인지
이런 상황에서 금리 동결이 리스크다. 두 번째는 연체율. 세 번째는 PF 대출이 연체율은 자, 급등 7년 만에 최고고 1, 2금융권 다 위기고 2금융권 저축은행 1분기 5.1%, 카드사 1.4. 그러니까 저축은행과 여신사, 증권 이런 데가 위험하죠. 5대 은행, KB, 신한, 하나, 우리, NH 여기는요. 그나마 상대적으로 안전한데 그래도 많이 늘어났어요. 0.304로 2배 이상 증가. PF 대출은 잔액이 116조, 대출 73%가 비은행권이라는 게 놀랍고요. 자, PF 연체율은 3배나 증가했습니다. 부동산이 위축되고 미분양이 증가하고 바로 그런 효과가 나타나 버린 거죠. 가계대출, 자, 어마무시하죠. 보통 한 1800조대, 기업대출 2219조. 가계하고 기업만 합쳐서 200 거의 30% 가까워요. 우리나라 대출이. 여기 보시면 자, 이제 대출 스탑. 자, 이제 대출 제한, 대출 한도를 어느 정도 좀 가져가서 집값 안정화에 이바지했으면 좋겠습니다. 1금융권의 대출 한도 축소와 전면 중단은 집값 안정에 큰 도움이 되지만 실수요자에게 피해를 안긴다는 점에서 분명 양날의 검입니다. 감사합니다.